새로운 시작 일부 종종 걸음 인생. 저는 정미숙이라고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35년 동안 반복해온 이 시간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나 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어제 저녁에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릇들이 쌓여 있네요. 언제부터인지 이런 반복이 당연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35년 전 21살에 결혼했을 때는 분명히 꿈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며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남편 문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7시가 되자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문수는 신문을 펼치며 식탁에 앉더니 첫마디가 이거예요. 이 밥이 밥이야? 김치도 짜고. 35년이나 살림했으면 이제 좀 제대로 해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어제 새로 담근 김치라 아직 간이 덜 배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어차피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어요. 하지만 곧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떠오르죠. 빨래, 청소, 장보기, 저녁 준비. 끝없는 리스트예요. 빨래를 개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마트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혜진이를 만났어요. 미수가, 정말 오랜만이다. 나 얼마 전에 사업 확장해서 지점 하나 더 냈어. 그래, 잘 됐네. 너는 뭐하고 지내? 아직도 집에서만? 아직도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아요. 아직도 똑같은 자리에 서 있어요.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우리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요. 저녁 시간 문수가 TV를 보며 말해요. 이거 뭐야? 반찬이 왜 이렇게 성의 없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뭘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오늘 장 보느라 좀 늦어져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다니느라 바쁘지. 한 달 용돈이 얼마인데. 밥도 제대로 못해? 밖에서 일하는 나보다 편하게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5년 동안 혼신을 다해 이 집을 지켜왔는데. 편하게 산다고요? 나도 힘들어. 뭐, 힘들긴 뭐가 힘들어. 돈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난 돈을 안 벌어요. 35년 동안 가정만 지켜온 게 죄인 것처럼 느껴져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릇에 섞여 내려가는 눈물을 보며 생각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췌해졌을까요? 서랍에서 옛날 사진을 꺼내봐요. 젊은 시절의 나. 당당했던 나, 웃음이 많았던 내가 그리워져요. 밤늦게 침실에 누워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봅니다. 이 사람한테 난 정말 뭘까요? 가정부, 무료 식당 사장, 아니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또 다른 새벽이 밝아와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시작될 하루.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요. 거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되겠어요. 35년 동안 종종 걸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걸음을 찾아야겠어요. 서록 늦었다 해도 시작이라도 해봐야겠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매일 뜨는 해지만 오늘의 해는 왠지 다르게 보여요. 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시작됐어요. 그날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새로운 시작 2부 마지막 끈을 놓다. 그 전화는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에 걸려왔어요. 설거지를 막 끝내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잠깐 쉬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조문수 씨 부인이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가 30 중반 정도로 들렸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잠깐의 침묵 후에 그 여자가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조문수 씨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뭐라고요? 2년 전부터.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이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게도 나는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저녁에 문수가 돌아왔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어서 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오늘 전화 받았어. 문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표정으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미수가 그거는 2년이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지. 문수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이 힘들었다고, 집에 오면 편할 곳이 없었다고, 나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살아온 내가 그에게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던 거네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혼하자.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문수는 집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집이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35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정말 이혼할 거야? 그래. 아빠가 사과했잖아.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35년 동안 참고 살던 엄마가 갑자기 이혼을 결정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들의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내 감정이나 상처는 중요하지 않고 남들 시선만 걱정하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도 한 사람이야. 3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문수가 재산 분할을 두고 말을 바꿨거든요. 처음에는 반반 나누자고 했으면서 나중에는 내가 경제 활동을 안 했으니까 30%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거울을 봤어요. 언제부터인지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어요.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35년 동안 가정을 지킨 것도 경제 활동이에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내 노력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인정해준 거예요. 이혼 조정은 2달 걸렸어요. 결국 재산의 40%를 받기로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살아갈 수는 있는 금액이었어요.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문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수가 정말 후회 안 해? 후회는 지난 35년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55살에 혼자서? 그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생각해둔 답이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소한 거짓말 속에서 살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혼자 남은 집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평생 처음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었어요. 내 인생 같았어요. 핸드폰을 보니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혼 소식 들었어. 괜찮아?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55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선택으로 살아갈 거예요. 늦은 봄 3부 홀로서기 연습.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문수가 짐을 모두 빼간 후에 집은 텅 비어 보였어요. 35년 동안 채워왔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 며칠은 자유로웠어요. 아무 시간에 일어나도 되고 밥 안 해도 되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설거지할 그릇도 하나뿐이고 빨래도 내 것만 조금. 35년 동안 바빴던 내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혜진이가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미수가 얼굴이 왜 이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 사실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어요. 뭔가 시작해봐. 취미라도 하나 만들어. 내 나이에 뭘 시작해? 나이가 뭐가 중요해? 55살이면 아직 젊어. 요즘 100세 시대라잖아. 혜진이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35년 동안 나 말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 산책하다가 동네 문화센터를 지나게 됐어요. 벽에 붙어 있는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는데 요가 교실, 시니어 서예, 중년을 위한 영어 회화. 망설이다가 들어가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세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이라서. 그럼 요가는 어떠세요? 몸과 마음을 다 건강하게 해주거든요. 요가라. 해본 적도 없고 몸도 딱딱한데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뭔가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청하겠습니다. 첫 수업날 나는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와서 어색했지만 곧 다른 분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오세요? 옆에 앉은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 오늘이 첫날이에요. 저는 박영희예요. 여기 다닌 지 1년 됐어요.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수업이 시작되니까 정신없었어요. 선생님이 하는 동작을 따라하려고 하는데 몸이 전혀 말을 안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잘하시는데 나만 뒤뚱거리고.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영희 언니가 커피를 마시자고 하셨어요. 미숙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영희 언니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도 3년 전에 남편 잃었어요. 병으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걸 배우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었어요. 요가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영희 언니가 제안을 하셨어요. 미숙 씨, 서예도 해볼래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저는 글씨를 못 써서.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서예를 못했는데 지금 봐요. 영희 언니가 보여주신 작품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음이 평온하면 붓끝도 부드럽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서예교실 첫날, 붓을 잡는 법부터 배웠어요. 먹을 갈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미라는 글자를 연습했어요. 내 이름에 들어가는 글자인데 써보니까 왜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이제 일주일 스케줄이 생겼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요가, 화요일과 금요일은 서예. 그리고 주말에는 영희 언니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나 영화를 보러 다녀요. 어젯밤에는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뿌듯했어요. 내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서예 작품 전시회가 있는 날이에요. 내 작품도 전시돼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쓴 글씨예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글씨예요. 문득 문수가 생각났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궁금하지는 않아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요.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어요. 매일이 새롭고 배울 게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일은 영어 회화 수업을 알아보러 갈 예정이에요. 언젠가 혼자 여행도 가보고 싶거든요. 꿈이 생겼어요.
55살에 처음 생긴 진짜 내 꿈이에요. 55세의 연애 사부 다시 피는 꽃. 서예를 배운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기존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면서 새 분이 오신다고 했어요.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서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게 된 김준영입니다. 목소리도 따뜻했어요.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이 언제적인지. 오늘은 희망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분놀림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넋을 잃고 있었어요. 정미숙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55살에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맞나 싶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글씨에서 마음이 느껴져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20년간 서예를 가르쳐 왔는데 사람의 마음은 글씨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날부터 서예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준영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고 선생님이 제 글씨를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수업 후에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예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초대를 받을 줄 몰랐거든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도 3년 전에 아내를 잃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년 동안 아내 간병을 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만, 이제 혼자 남으니까 외롭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35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점점 특별한 감정으로 바뀌어 갔어요. 한 달 후 준영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이번 주말에 서예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전시회에서 함께 작품을 보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젊은 연인처럼 설레었어요. 미숙 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미숙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55세와 58세의 늦은 연애였지만 20대 때보다 더 진지하고 깊은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문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미수가 만날 수 있을까? 왜? 할 말이 있어. 제발.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만났어요. 미수가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아와줘. 갑자기 왜 이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나한테 필요한 건 너였어. 문수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수야, 늦었어. 다른 남자가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집에 돌아와서 준영 씨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전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요?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준영 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숙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준영 씨와 함께.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준호도 축복해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맞아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은 처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함께 서예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서예를 가르치면서 살고 있어요. 어제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55세에 새로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고 있어요. 늦은 봄이지만 올해가 가장 아름다워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35년 전업주부였던 정미숙이 이제는 서예 선생님이자 사랑받는 아내로 살고 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